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종부세 관련된 거예요. 종부세가 이제 주택수가 아닌 가액으로 잡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종부세 중과 자체가 주택수를 기반을 잡은 게 그거죠. 2주택,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그리고 일반으로는 3주택 이상부터는 중과세율을 붙였어요. 그래서 세율 자체가 더블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종부세를 내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년 진짜 살인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을 벗어났어요. 항상 예상을 벗어나서 갔어요. 일단 상한 자체도 300%고 일반적으로는 150%인데 그걸 300%로 늘려버리고 공시가도 계속 매년 높은 폭으로 올랐고, 거기에 공정시작 가입비율 올려, 그리고 중과 때려 맞아. 그러니까 3단 콤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지출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똘똘한 한 채인 거예요. 네,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는 뭘까요? 그 똘똘하니 결국 규모인 거예요. 그렇죠? 규모. 그래서 같은 금액일 경우에 가장 좋고 가장 큰 주택으로 돈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똘똘한 한 채로 일컬어질 수 있는 대형이나 고가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지금 고가 주택이 많이 올라가고 지금도 신고가 막 터지잖아요. 아직도. 네? 왜 그러냐면 투자 자본들이 모이는 길목은 원래 본연의 가치보다 시세 왜곡, 그러니까 과성장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도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있으면 이게 좋다, 호재가 터지면 얘 가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이상으로 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해보신 분은 알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지금 공시가 1억 미만 뭐 한다고 열풍 불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어때요? 지금 거기에서 가격이 좀 빠지거나 거래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물론 여전히 공시가 1억 미만 찾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예전만큼 열풍은 안 들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예를 들게요. 제가 작년 하반기 올해 초만 해도 아파트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분양 뭐 힐스테이트건 프루지오건 뭐 어디건 간에 괜찮은 데는 다 제가 일러드렸었죠. 근데 그때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적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미 분양하는 주체들도 가치를 알고 최대한 가치보다 더 높게 가격을 얹히려고 하는 그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일정 구간이 지나가면은 비싼 거예요.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싼 거였고, 대체주택으로서 같은 지역 기반으로 뒀을 때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아파트 84제곱 그 면적과 오피스텔 84 면적은 같지 않아요. 아파트의 24평의 전용 면적 사이즈가 오피스텔의 84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평대와 가격 비교를 해서 이게 과연 가격이 적합한가를 판가름하셔야 되고, 주변에 대체주택이 더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인지, 공급이 더 될 수 있는 환경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능력이거든요. 얘가 분양가가 적정 시세인가.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뀐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한 종목이 계속 좋을 수가 없어요. 재개발도 마찬가지,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이 좋고 재건축이 좋은 건 맞죠. 근데 그 종목은 맞으나 단지별로, 지역별로 가격 반영이 어떻게 된 거는 다 틀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동네, 네임밸류 높은 동네들 있죠. 마용성, 강남, 이런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요, 좋은지. 그럼 가격이 저평가라는 말이 과연 어울릴까요?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 때 너무 비싸게 주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2년과 4년 앞에 그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보고 들어가는 게 그런 상위 밸류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렇다면 단기로 보고 내가 최소 금액 접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남들이 잘 모르는 데예요. 네임밸류가 살짝 떨어지는 데예요. 그런 지역 중에서 개발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자리. 자, 지금 모아타운, 모아주택 얘기 나온 게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금
주택 가격 상승률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강남일까요? 이 저층 주거 밀집 지역들, 그러니까 빌라촌이 속칭, 이것들도 수익률 25개구 보면 어디가 많이 올랐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마용성 많이 올랐을까요? 아니면 뭐 강동구? 아니에요. 제일 많이 오른 데가 면목동, 망우동, 그리고 저기에 있는 그 화곡동 일대, 요런 데예요, 요런 데. 지금 의외죠? 의외죠? 왜 많이, 수익률하고 상승률을 혼동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승률로 보잖아요. 그러면 총 매매가죠. 총 매매가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럼 투자자는 수익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수익률은 내가 들어간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상승률은 원래 그 물건의 값으로 매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빌라촌들도 전세가율이 용산이나 뭐 유명한 지역은 50%가 안 돼요. 전세가율이 40%, 30% 미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면목, 망우 이런 데는 동네는 전세가율이 얼마였을까요? 70%, 80%예요.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똑같이 용산이 1억 올랐고 면목, 망우가 1억 올랐으면 누가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근데 심지어 총 매매가 볼륨 상승률도 걔네가 더 높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멘텀이 있으니까. 모아타운, 모아주택, 역세권 시프트, 지금 이런 것들로 1년에도 몇 군데씩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한 사업뿐만 아니라 신속통합 발표회, 공공재개발 발표회, 이번에 뭐 2사 대책 8차도 발표했어. 계속 빵빵 터지고 있어요, 지금. 자, 지난 상승률 다 계산했을 때 아파트에 비해서는 빌라는 한참 못 왔어요. 근데 지금은 상급지 중심으로 보면 아파트 상승률 못지않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요즘에도 상담하다 보면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라가 안 오르잖아요. 빌라 전세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짜장면 값이 이제 8,000원인가요? 7,000원, 8,000원 하죠? 그런데 뭐 전세값이 내려갈 것 같아요? 절대 안 내려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제가 예전 그 가격대로 사례 분석을 해드리면, 자, 신혼부부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 정도, 최소 면적이죠. 방 2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신혼부부 예쁘게 꾸며놓고 살 정도가 2015년 이제 전세난이 슬금슬금 나올 때, 그때 당시도 전세난이었거든. 15년, 16년.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투자금이 한 용산도 3천, 4천만 원이면 할 수 있었어요. 그 3천, 4천만 원으로 지금 효창공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때 2억대 초반 중반이었어요. 2억 3, 4천 매매가가. 2015년이면요 여러분들 지금 7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냐? 지금 7억 5천, 8억 5천이에요. 빌라가 안 오르는 건가요? 제가 서울 25개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25개구, 지금 예전에 뭐 작년 하반기에 오피스텔 분양하는 거 다 이잡 잡아가지고 주변이랑 해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뭐 모아타운 얘기 나온 다음부터는 계속 이런 것만 찾아요. 25개구 중에서 노후도, 모아타운 하는 게 50% 노후도 갖춰야 되고, 모아주택은 57%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출 수 있는 자리는 어딘가,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는 어떤가, 개발호재 다른 건 없는가, 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찾는다고요. 그러면 몇 군데 안 돼요. 그리고 찾아내도 비싼 데가 많아. 네, 비싼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찾는 게 지금은 핵심인 거거든요. 지금 서울 25개구를 봤을 때 용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도 다 빌라 값이 떨어진, 서울에서 떨어지는 곳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올랐어요.